정시의 사주명리 132강은 묘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묘목의 토끼띠인 사람과 그리고 묘일에 나서 일지가 묘인 사람, 또 묘월인 음력 2월에 났거나 묘시인 아침 6시 반경에 난 사람들은 모두 묘의 글자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선 묘목 글자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삶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업과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직업을 택할 때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묘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 묘목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묘목의 특성입니다. 묘의 글자는 사양이음으로서 양이 이제는 지금부터는 많죠. 양이 4개이고 음이 2개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으로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사양이음으로서 따사함이 온 누리에 퍼져서 벌판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명실상부한 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오화에서는 장생을 놓아서 긴 여름을 준비하고 내가 꽃 피울 진토는 묘는 즉 을목이지 꽃이죠. 그래서 묘목이 진토를 보면 꽃을 피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꽃 피울 진토는 입신을 준비하는 관대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관대지는 옷을 입고 있는 입신을 준비해서 지금 조정에 나아가기 위해서 옷을 입은 모양새입니다. 또 묘는 형님인 임목이 제왕지에 앉아서 건세를 누리는 때이기도 하고, 또 축토는 세지에 들어서 마지막 호사를 누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경자년, 올해는 올해의 묘목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자수의, 경자년이니까 자수죠. 자수의 단비가 내리는 해로서 싹을 틔워야 하고, 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병지인 영마지에 들어서 바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또 이 묘는 천간으로는 을목이며, 을목의 자의 모양은 지저귀는 새로서 말을 잘하는 달변으로 나타내고, 또 을목은 바람에 실려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을목을 소식으로 나타냅니다. 또 묘는 자오묘유 왕지로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운이 강한 도화살이기도 하며, 이 도화살은 티장 간에 다른 기운의 혼합을 원치 않는 순수성입니다. 도화살은 다른 것은 전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도화살에는 오직 2가지 글자만, 자기의 2가지 글자만 있다는 것으로서 순수성이며 또 외골수이기도 합니다. 또 묘는 나무 그리고 꽃과 풀로 나타내고, 이 묘의 글자는 도화살이기 때문에 먹과 불어오는 바람으로 표시하기도 하며, 패션과 유행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묘의 사람은 꽃과 풀잎과 같은 사람으로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려서 감정의 기복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자기의 의지를 접어서 낭망하지는 않는 사람이며, 또 환경 적응에 빠른 사람으로서 사회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을묘와 정묘, 기묘, 신묘, 계묘와 같이 일지의 묘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자기의 뜻을 접은 듯 하지만은 어느덧 되살아나 자기의 의지를 펼치고야만은 끈질긴 노력파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묘가 왕지로서 선민성이 강할 것 같지만은 묘의 사람은 일반성이 강하여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많으며 또 사귐성이 좋은 사람이며 폭넓은 교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묘는 새 싹이 갓 올라오는 발화지상으로서 여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성이 결여된 순수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며, 그리고 사려 분별이 없는 천방지축으로 겁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험이 없는 것으로서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묘를 가진 묘의 사람은 순수성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묘는 또 땅을 뚫고 올라오는 솟구치는 힘을 욕망과 욕정에 비교하여서 정욕의 은결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묘를 가지면은 청장년기 시절에서는 정도로 향할 때는 활력이 되지만은 비용으로서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외도로 나갈 때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묘의 시간대는 아침 5시 반에서 7시 반에 속하므로, 즉 일출지상의 시간으로서 동이 트는 시간이며 아침의 상쾌한 기운을 담고 있기에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을 수 있고, 이 귀여움은 성인이 되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로써 묘를 가지거나 묘의 자가 없어도 묘를 명식에서 허자로 부를 수 있는 명식이라면은 그 중에서도 축인의 자를 사주에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도움을 받는 시기는 묘가 자리한 금묘 화실에 따라 발현할 것으로서 연지나 월지에 묘가 있다면은, 묘의자가 있다면은 유년기 일찍부터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 또 일지에 있다면은 배우자로부터, 그리고 또 시지에 묘의자가 있다면은, 자리한다면은 자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토사구팽의 낱말은 정치계에서 흔히 떠도는 낱말로서 토끼를 다 잡으면은 사냥개를 잡는다는 의미이지만은, 역학에서는 토끼와 개는 토합구화로서 서로 잡고 잡히는 관계가 아닌 묘술화파의 관계로서 새로운 화를 만들어내는 서로가 의기투합하는 협력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호사토비는 여우가 죽으면은 토끼가 슬퍼서 운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서 운다는 것인데, 역학에서 여우는 간목으로 형님이며 토끼는 을목, 즉 묘목으로서 동생이 됩니다. 간목과 묘목의 관계는 등나개갑의 인연으로서 을목인 묘목이 간목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을목으로서의 묘목인 동생은 간목인 형님이 없으면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막막하여 운다는 표현입니다. 여우는 간목이면서 묘목 동생인 토끼는 등나로서 등굴나무입니다.
등나개갑이라는 것이죠. 또 토끼의 윗 입술이 세로로 두 개로 나누어진 모양과 그리고 묘의 글자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모양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묘의 자를 동물로는 토끼로 나타내었습니다. 12지지 중에서 둘로 나누어진 글자는 묘의 글자뿐입니다. 묘의 글자뿐이죠. 이렇게 중앙이 나누어져 있고 요것과 하나씩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누어진 묘의 글자를 깨어졌다고 표현하여서 묘파성이라 하고, 그 깨어진 묘의 자가 일지의 자리할 때는 배우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 나누어질 수 있는 인연으로도 나타냅니다. 그 밖에 이 묘의 자는 분리, 별거, 이별, 사별, 무정, 무소식, 풍파와 그리고 실패의 의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묘의 자상은 글자의 형태 모양은 여자의 경우에는 음문을 나타내고 남자의 경우는 자수를 약물로 나타냅니다. 또 명조에 자묘의 자가 양립하면은, 자묘의 자가 양립한다면은, 두 개가 다 있다면은 형사를 이루게 되는데, 자묘형이 운에서 이루어질 때는 음양의 신체 기능이 병약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하며, 또 남녀 관계에 예정의 형살이 든 것으로 보아서 태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유산이나 불운의 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묘의 형살이 다른 형살과 병립하는 사람은 여성과 관련하여서 여성에게 신병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부인과 아니면은 산부인과의 결비로 보기도 합니다. 또 묘 토끼의 눈은 빨간색입니다. 다른 동물은 멜라민 색소가 있기 때문에 눈 속에 혈액의 핏줄을 검은색으로 가리지만은 토끼에는 이 멜라민 색소가 없기 때문에 눈 속에 있는 핏줄이 그대로 나타나서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묘를 가진 사람도 멜라민 색소가 없어서 감출 줄을 모르는 것 같이 속마음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때때로 남에게 이용당하여서 손해를 볼 때가 많은 사람이 즉 묘의 사람입니다. 이 묘의 토끼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유난히 긴 동물로서 오르기는 잘 하지만은 내려오기는 잘 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토끼몰이로 토끼를 잡을 때는 위에서부터 고함을 치거나 꽹가리를 치면서 아랫 방향으로 몰아서 토끼를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묘의 자를 가진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는 뛰어나게 잘할 수 있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젬병인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묘를 가진 사람은 직업과 능력을 한 곳으로만 키워야 하는 사람이며,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반푼이요 저것도 반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끼의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올라가기는 잘 하지만은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특성은, 이 특성은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기만 갈구하는 출세욕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것으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그를
쫓아가지만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등한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묘의 천간인 을목의 사람이 해자축인 동절기에 났거나 겨울에 났거나 인월의 즉 1월의 초입인 한기가 있을 때 난 사람이라면은 그 추위로 인해서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조가 사주내에 병정화가 있어서 조후가 이루어진다면은 동절기에 난 사람이라도 무엇을 하든 조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렬한 활동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절에 난 사람으로서 병정화가 없을 경우라도 무토가 명식에 있으면은 이 무토의 땅이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과 담요로 변신하여서 한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를 따뜻하게 보호하여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구성의 명조가 무신시에 났다면은 시가 또 무신시라면은 무신시에 난 사람이라면은 천주기인으로서 식복은 타고난 사람이게 되고 또 복성기인과 문창기인으로서 늦게 배움의 길에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암록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녹이 있기도 합니다. 또 늦게 남년살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무신시에 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묘는 물기 있는 선목으로서 마르지 않는 나무이며 또 묘목은 조그마한 토만 있어도 어디든지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묘목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묘의 토는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의 땅이 되고 이는 곧 재물과 토는 재물과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재화입니다. 재물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묘는 또 촛불의 심지에 해당하여서 정화의 불을 밝히는 본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묘가 될 때는 묘가 정묘가 될 때는 이 묘는 양손을 합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묘가 활발하거나 중중한 사람은 산천초목의 물상과 어울려서 산사의 기도 도량을 나타내어 속세의 인연을 벗어나 산으로 향하거나 종교와 인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묘는 경림으로 풀과 숲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묘를 사주에 가지면은 직업으로는 묘는 어린 색삭으로서 목의 교육과 관련하여서 선생님이 많으며 또 묘는 꽃과 관련하여서 학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묘는 숲이기에 임업에 관련하거나 목수로서 나무를 다듬는 일에 종사하거나 나무와 관련한 제지업에 관련하는 사람도 많은 편입니다. 또 묘는 부는 바람으로 역마성이기 때문에 운수업에 관련하거나 묘는 또 한편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채신과 우정사업에 관련하기도 합니다. 묘는 또 패션의 유행 감각으로서 어류업에 뜻을 둔 사람이기도 하며 모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리고 디자인업에도 인류를 지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132강 묘의 여러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